네, 이번에도 국회 내란국조특위 위원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님 모셔서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추미애 의원입니다. 에이전시. 어제 CIA 막 예. 고발한다고 예. 태극기들이 그러더니 네. 대통령 쪽도 물들어가지고 예. 비소추인 되더니 예. 갑자기 CIA스러워져가지고 예. 그 국회 안에는 다 요원이래요. 그러니까요. 전부 요원이 됐어요. 전부 다 멀더가 됐습니다. 근데 어제 참 기가 막힌 광경이었고, 네. 야, 저런 수준의 사람이 대한민국을 2년이나 통치를 했구나. 정말 참담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지능이 5, 6세 수준의 아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외출한 사이에 먹지 말라는 거 다 꺼내 먹고 네. 그러면서 누가 먹었어? 그러면 제가 나 안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 수박국질 할 때 예. 그 자기 엉덩이는 다 보이고 예. 얼굴만 감추고 난 뒤에 그 무슨 공작새가 그렇게 숨었다라고 예. 생각하는 것처럼 예. 그 수준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멀끔하게 화장도 하고 머리도 손질하고 네. 박은정 의원님에 따르면 이것은 경호처가 해준 것이다. 시간을 벌어서. 네. 이거 특혜 아닙니까? 그 8년 전 왜 박근혜 네. 때 보면은 아주 그 갑자기 뭐 여러 가지 미용 시술도 받는다라는 의심을 샀는데 맞습니다. 그게 그 구치소 들어가 버리니까 너무 확 차이가 달라요. 확 나가지고 예. 뭐 올림머리 못하고. 정말 시술 받은 게 맞구나 예. 증명이 그렇습니다. 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 수사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윤석열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래야지 그런 아. 것만 명심한 것 같아요. 이야, 진짜. 근데 어제도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무슨 소수의 병력을 투입했다. 그리고 네. 뭐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도 보내려고 했었다. 네. 뭐 이런, 그리고 특히 뭐 계엄이 아니라 계몽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네. 종합해 보면 네. 아직까지도 현실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현실 인식뿐만 아니라 12.12 담화에서 자기가 했던 말이 이건 경고용이었다라고 네. 했잖아요. 예. 자기 한 말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도 네네. 자기 네. 부정. 네. 예. 그러니까 경고용이 아니고 예.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의 진화 같아요. 예. 네. 이제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느니까 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원래 그 윤석열이 예. 수사할 때는 예. 피의자나 그 수사 대상이 거짓말 하는지는 진술이 바뀌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놓고 본인이 잊어먹고서 예. 계속 불일치하는 말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예. 그런데 네. 지금 전직 판사시니까 헌법재판관들 법관이 보기에 네. 저런 태도를 어떻게 네. 평가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뭐 진영별로 뭐 보수라서 진보라서 중도라서 입장을 달리할까요?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예. 그 요건, 헌법적인 파면 요건. 그러니까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느냐. 네. 그 요건만 보기 때문에 예. 국회 봉쇄라는 것을 실제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포고령에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최상목이 받았던 지시 문건에도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뻔한 증거에 대해서 네. 그 고의성을 물었는데 그 고의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여러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도 부정을 못했어요. 그냥 병력의 숫자 정도 그다음에 이 아무 의미 없는 네. 이게 국회 울타리를 넘었느냐 그랬더니 아니. 그 울타리는 상관없고 그 빌딩 안에 네. 그를 막 설명을 하잖아요. 네, 네, 국회 안에는 뭐 본청도 있고 있고, 뭐 네. 의원회관도 있는데 소통관도 있고 네. 하는데 막 늘어놓으면서 예. 뭐 거기 그 의사당 안에 들어간 것은 14명밖에 안 되고 예. 하는데 그게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판사들이 판단하기에. 네. 예. 그러니까
어차피 국회를 못 들어가게 예. 바깥을 봉쇄했다면은 그것으로 네. 그 봉쇄 지시를 했고 예. 그러면 이미 실행에 들어간 것이고 그걸 예. 지휘한 사람은 윤석열이고 예. 그래서 어쩌지 못해서 의원들이 월담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네. 것은 예. 이미 봉쇄를 했고 예. 봉쇄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해제하러 가기가 매우 힘들었다. 하마터면 해제 못하는 상황이 될 뻔도 그렇죠. 했다. 예. 그 후에는 예. 그 정황을 더 과장하거나 뭐 더 나아간 실행, 예. 뭐 도끼 문부 쓰고 뭐 뭐, 해라 예, 그 총을 말을 쏴서라도. 부정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이미 봉쇄를 했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러니까 큰 대전제에서 네, 봉쇄부터 네. 시작을 했기 네. 때문에 네. 그거는 뭐 불가한 건데 그렇게 뭐 장광설을 네. 늘어나 봐야 아무 의미 의미 없는데 없다. 김용현하고 이제 예. 얻으려고 했던 답변이 예. 내가 다 그 편안하게 모시라고 잘 들어가라고 했고 예. 때문에 질서 유지 차원에서 예.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예. 14명밖에 안 된다라는 답변을 자꾸 얻으려고 했는데 김용현은 자기 군인이니까 군인이 작전을 들어간다 하면 예. 그렇게 허술하게 안 들어가거든요. 예. 예. 자기가 중과 부적이라고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예. 예. 그것은 자기도 많은 병력을 대비해서 들어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과 부적이었다라는 거지. 예. 처음부터 14명 가지고 작전이 된다라고 자기를 바보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일부는 뭔가 네. 짠 듯한 네. 네, 둘이 서로 내가 이런 말 한 거 네. 기억나십니까? 네, 아, 네.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짠 듯한 게 있지만 네. 다 인정을 할 수는 없었던 이런 측면이 있었다. 너무 그 상황 국회가 엄청 넓은데 예, 예. 14명 가지고 그 나머지는 그냥 차려 타고 가만히 있고 예, 예. 네. 무장도 안 했고 예. 국회의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예 어서 들어가십시오 했고 예. 그리고 국회 안에 예. 들어간 것은 설령 유리창을 깼다 하더라도 그게 14명밖에 안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고의성이 있었습니까? 라고 아.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 그게 이 작전이 꽉 들어가 있는 김용현 입장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아유, 그러니까 그것도 말을 똑바로 못 맞추고 네. 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네. 한 건데 2월 4일 날 홍장원 차장이 출석하는데 네. 그날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 국조 과정에서도 홍장원 차장이 했던 발언이 네. 굉장히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많이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상황은 이제 그 홍장원한테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네. 봤지 내가 계엄령 선포하는 것 싹 다 잡아들여 차제 다 정리해 예. 그 수사권 줄 테니까 대공 수사권 이번 기회에 방첩사에 무슨 협력해라. 방첩사에 협력하고 예. 그리고 인원이면 인원, 자금이면 자금 예. 지원해 줘라라고 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걸 부정을 못 하니까 그러면 네. 그 전화할 때 국정원장 너는 어디 있었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국회에 나와서 국정조사할 때 처음에는 저는 차량 그 시간에는 이동 중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 또 어제는 말을 또 살짝 바꿔서 예. 또 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일치되지가 않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날 그 홍장원 차장의 어떤 네. 그 굉장히 그 국정원장을 예우하면서 네, 네. 하는 발언과 네. 동시에 네. 굉장히 그 조태용 원장은 비겁하고 초라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했구나 보고도 안 받고 뭐 내일 얘기합시다 이러고 가버렸다. 근데 본인 아니라고 주장을 네, 하지만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보수장인 국정원장이 저런 태도를 보였으니 네. 참 이 나라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국정원장한테 캐물은 건 네, 이거예요. 국정원장은 대통령 직속이다. 그런데 그 대통령 직속이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네. 8시 무렵에 먼저 가 있었던 것이고 예. 네. 그러면 이걸 대통령 직속이니까 대통령이 상황 판단을 이건 비상한 조치 아니면 내가 이걸 돌파하기 어렵다. 예. 국회도 말을 안 듣고 예산 다 깎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비상한 조치를 국익의 결단으로 예. 내 법률 판단 다 했고 나한테 맡겨라. 내가 예. 하겠다 그러면 예. 당신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대통령 직속이니까.
그런데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말이 안 맞는. 예. 그러면 이미 예. 본인은 대통령이 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돌아와서 보니 차장이 그 보고를 한다면 만약 정말 반대를 했다면 예. 궁금해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대통령이 너한테 뭐, 뭐라고 무슨 하더냐. 무슨 전화한 거야. 예. 나는 반대를 했는데 너한테는 실행을 지시했단 말이야. 그렇죠. 너 다시 판단해봐. 예. 예. 대통령이 지금 사고 칠 것 같은데 예. 뭐 북한 도발이 있는지도 확인을 예. 하고 예. 군의 동향은 어떤지도 확인을 하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없이 예. 그냥 내일 보고해. 내일 얘기합시다. 예.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 그리고 이제 그 개헌 문건이 조현천 문건을 참고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조현천 문건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예. 국정원법이 바뀌어가지고 예. 이게 이 개헌법보다 상위에 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예. 대통령 직속이니까 예. 이 개헌법을 무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 예. 전국 계엄이니까 예. 대통령 지휘다. 예. 대통령 말 들으라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해야 된다라고 조현천 문건에 나와 있어요. 그 요령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 그 상황 대처에 대한 뭐 요령 같은. 네. 그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태용은 이미 와서 네. 얘기를 들었고, 근데 이 외교관 출신이니까 조직 장악력은 떨어지고, 실제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은 홍장원 1차장이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1차장한테 얘기를 바로 지휘를 한 거죠. 대통령이. 예. 전국 계엄에서는 대통령이 지휘하는 거예요. 예. 장관한테 위임하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왜 그 조태용, 그러니까 국정원장인 조태용을 패싱하고 홍장원에게 지시를 했냐, 직접 전화를 했냐, 이것은 어쨌든 조태용은 프로토콜에 따른 거예요. 2017년 조현천 문건에 따라서 홍장원은 모르는 상태인데 이 실무 조직을 장악하고 있고. 조태용은 외교관 출신 국정원장인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다. 조직은 잘 모르는 거고 이제 일단 대통령이 국무회의 이전에 뭐 국무회의를 국무위원을 소집하는 그 상황에서 먼저 부름을 받고 달려가서 대통령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걸 본인이 개엄하겠다라는 걸 듣고 수긍을 했던 거고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국정원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대통령 직속 기관이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이 비상대권을 발동 요건은 통치행위고 고도의 통치행위고 내 책임이고 나만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들의 말대로 하면은 정말 북한 도발에 대한 징후가 뭐 있고 대통령이 하지 않을 수 없는 뭔가 있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는 북한 도발 징후는 없었잖아.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또 국정원장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둘러대기를 야당과 이 그 11월 그러니까 10월 30일 날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것. 그게 이제 비상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는 대통령이 다 판단을 하고 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홍장원 차장이 뭔가 큰 간첩단 사건이 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명단을 받아 적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이거는 미친 엑스로구나 하고 이제 받아 적지도 않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핵심은 방귀를 든 거네요. 홍장원 차장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켰는데 이거는 못하겠다 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해서 조태용 원장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해서 어떻게 상황을 대응할 건지를 하려고 했는데 내일 얘기합시다 그러고 그 명단에 공통분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야당 대표, 국회의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야당 대표만 있었다. 그러면 대통령의 고급 정보에 의하면 북한하고 뭔가 정치적으로 뭘 연계를 했다든지 왜냐하면 뭐 그 앞에 수사해서 뭐 있었잖아요. 지금 그 뭐 대북 송금이나 뭐 이런 쌍방울 사건 또 누가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고 하니까 이게 후속 뭐가 또 있나 보다 이럴 수는 있겠지. 그러면 상상을 할 수는 있었겠지. 그런데 여야 대표 다 있는데 판사까지 있고 현직 판사도 있고
뭐 다양하죠. 뭐 다채롭습니다. 뭐 네, 사회 김어준 운동가도 씨도 있고, 뭐 민주노총 그 위원장도 있고, 뭐 거기다가 심지어 양정철은 왜 들어갔을까? 뭐 이런 의문 받아자면서 들었을 네,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이거는 이제 사감에 의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앞으로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 펼쳐질 일이 더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 그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셨는데 그 중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이버 정찰 TF 네. 예, 이거는 과거에 박근혜 때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좀 비슷한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조작 이런 거하고 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그 심리 전단은 해체를 했고 못하게 해놓은 거죠. 근데 그걸 다시 부활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정찰 TF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국정조사를 시작하면서 제보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 앞전에 사실은 이 12.3이 터지고 살짝 맛보기 제보는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제보가 이제 그 후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주 심각한 것은 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등장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없었던 부정선거를 꺼내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야당의 그 의회 독재에 대한 경고라고 하다가 갑자기 또 부정선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걸 선동하기 위한 댓글 부대는 이미 이 방첩사령관의 메모장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엄 12.3 계엄 있고 5일 만에 이 전두환 포고문하고 또 조현천 계엄 문건하고 이걸 다 망라해서 참고한 대비 문건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했어요. 그게 이제 합수부 운용 지침인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사이버사를 합류를 시켜야 된다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형을 메모하고 이 사이버사하고 포함해서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이 제보가 거의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보를 이제 국정조사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청문회에서 그다음에 어제 다시 당의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사이버 그 정찰 TF에 4개의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적 팀이 하나 있고 표적 팀, 그다음에 표적 관리 팀인가. 그다음에 이 1팀, 2팀, 3팀 3개의 팀으로 나눠 가지고 팀별로 각 정예요원 5명을 붙여요. 그래서 아마 전체가 한 20명 넘게 이렇게 가동을 하는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대학에서 이명박 때부터 길러낸 이른바 화이트 해크 자원에서 길러낸 그러니까 전액 장학금을 주고 또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씩의 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활동비 지원비를 주면서 길러낸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 사령부의 장교로 특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가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가동을 하면서 또 이 자리에 또 진급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게 군은 진급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그 진급 약속까지 해주면서 포상도 해주고.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번에 어제 보면 김용현이 자기가 제가 이거 진짜 체포하려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으면 구금해야 되는 건데 체포 명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 법적 명분도 어디 구금을 하려면 수사단이 합수부 같은 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실제 있었어요. 실제 있었다. 그러니까
노상원을 시켜서 예. 수사단을 구성을 하고 예. 노상원을 지원해라 했는데 이 수사단에도 예. 1, 2, 3단을 3단. 구성해 놓고 있었고 아하. 이게 다 연결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위관급, 영관급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예. 고급 장교들로. 예. 네. 그렇게 해놓고 예. 여기에 선관위에 이제 출동할 때는 예. 합수부 수사단이라는 예. 목걸이까지 만들어서 폐용을 시켜요. 와.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출동 대기를 했었고 예. 가동을 한 건데 예. 다만 이게 비밀로 사조직처럼 운용을 하다 보니 예. 아직 임명장을 안 줬던 거예요. 아, 그래서 임명장을 안 줬으니 조직은 구성 안 됐다는 이유로 검찰 공소장에는 적시가 돼서 예. 이걸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공소장도 허술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예. 역할 분담 다 예. 해주고 임무 다 주고 예. 해놓고 예. 실제 출동할 때는 목걸이까지 다 주고. 너희들은 합수부의 수사단이야 이렇게 예. 했는데 이 임명장을 안 줬다고. 임명장을 안 줬다는 이유로. 왜냐하면 임명장 줄 시간이 없었어요. 일을. 계엄 선포를 준비를 하느라고 김용현이. 네. 그러니까 김용현 입장에서는 예. 성사될 거니까 예. 성공하면 그때 보자라고 한 거지. 성공했더라면 이 정보사 그 수사단이 예. 바로 합수부 계엄사 합수단으로 합체가 돼서. 네네 예. 일체화가 되고 예. 그 노상원은 노상원대로 예. 그 수사 단장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예. 또 방첩사령관 여인영은 여인영대로 예. 그 서버를 탈취해 오면은 그걸 예. 그 수사기관에 넘긴다 검찰이나 이런데 넘긴다든지 예. 예. 아니면 국정원 검찰하고 협동으로 뭘 막 꾸리려고 했던 예. 것이고,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여인영대로 준비에 예. 들어갔고 예. 그 노상원은. 반국가 세력 수사단은 그저 방첩사 수사 예. 단장이 맞고 1처장은 이 부정선거 예. 수사를 맡아라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 것이 그 메모장에 드러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수사단이 없었다가 아니라 있었던 것이고 네. 계엄이 실패하는 바람에 예. 이걸 수면 위로 올리지를 못했던 것뿐인 것이죠. 근데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가 뭐냐 하면 예. 계엄사 수사단에 김용군이라고 사이버사 댓글 저질렀던 사람. 김용근. 김용군. 혼. 예. 김용군. 군. 김용군. 예. 김용군을 예. 시켜가지고 예. 너 예전에 하던 대로 해라 이렇게 또 시켜요. 예. 그럼 그 예전에 하던 대로가 뭐냐면 그 댓글 조작하라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여기랑 연결이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사이버 정찰 TF랑.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예. 심리전 가동할 때 본인들은 어떤 북한 도발에 대한 심리전, 예. 역공작 이거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표적 관리팀에서 미션을 주고 표적을 제시하고 하면은 예. 바로 이런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 부정선거로 야당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이걸로 이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교란시키고 헌법에 써진 것을 악용을 해서 정부가 가동이 안 되게 하고 있다. 네. 예산을 다 잘라버리고 수사기관 예산도 잘라버리고 이래서 간첩 수사가 안 되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댓글을 단다 그러면 국민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해체 안 되고 있고 에이. 마지막 언제까지 가동이 됐냐? 1월 8일 날 보고가 됐어요. 1월 8일은 윤석열 체포되기 나흘 전이에요.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이 여론, 이 여론에 김문수가 1등하고 이 다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 뭐 조선일보에서 오늘 발표된 것도 김문수 1등하고 국민의힘이 역전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그리고 저는 이게 그 119 폭동하고도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위 얘기하는 봅니다. MZ 세대들의 무슨 조직된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가 아니라 물론 극우 유튜브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군의 조직에서 이런 거를 그 정예 요원들이 그야말로 요원들이 이런 활동에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건 적발해서 즉각 수사해서 해체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수사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들을 양성하는 교육이 그때에 2012년 무렵에 의대가 만약에 우리 이 진로 정하는데 그 아주 최상위 학생들이 지원했다 그러면 비슷하게 이 고려대 이
예. 국방사이버학과도 예. 굉장히 높은 카트라인이었어요. 예. 지원생들이.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브레인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수 자원들이 우수한 브레인. 예. 네, 예. 양성이 되어 왔던 것이고 예. 지금 잘못 예.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해체되지 않고 여전히 굴러가고 있고 그렇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거 그러면은 이제 명절 지나서 또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을 텐데 이를 통해서도 이거 확인해봐야 되는 이슈가 상당히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수사를 그냥 딱 그 내란죄의 요건에 맞는 수사, 뭐 국회를 정지시킨다든지, 선관위에 가서 뭐 서버를 탈취하려고 했다든지 하는 눈에 보이는 요 수사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배후 오랫동안 실행 준비를 해왔고 이 배후가 있는데 노상원이 고리인 것 같고요. 그 뒤를 더 들어가면 김건희도 있을 것이라 추정이 되고요. 그 지지 세력을 움직이는 것에 이 사이버 댓글 TF 정찰 TF가 가동이 되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근데 이들은 그때 그 사이버 댓글로 한바탕 하고 난 뒤에 사무실이 없는데 어디서 하느냐? 어디서요? 롯데리아에서 노상원이 모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의 활동 공간도 일반 카페예요. 카페에서 하고 있어요? 거여동 일대. 거여동 일대 카페에서 하고 있어요? 노트북 들고서. 그러니까 모릅니다. 와, 야, 완전히 그냥 그 무슨 소호족들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일반인처럼. 모자 이렇게 탁 쓰고 안경 탁 쓰고 계속 노트북 하고 하면은 뭐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하나 보다. 대학원생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이걸 근데 이게 2012년도 그 대선 전국에서 이른바 이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들 이제 밝혀낼 때 그때도 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있고 사무실을 아예 통째로 빌려가지고 하고 그래서 당시에 저도 그 추적하느라고 막 찾아다니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계속 그러면 벌써 이게 2025년인데요. 이 얼마나 많이 훈련이 됐겠습니까? 이 정예부대 요원들이.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자기들의 그 임무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치 HID 요원들이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가족까지 희생시켜가면서 지하 활동을 어떤 할 명분이 있어서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치 도구로 이용되고 있고 만약 내가 실패하면은 지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구나. 그렇죠. 나한테 임무를 부여했던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HID도 앞에 실행팀이 있고요. 또 체포조가 또 뒤에 추적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적조는 앞에 실행팀이 실패해서 잡혀가면 자백하거나 하면 조직이 전체가 위험해지니까 이걸 제거. 그거야말로 그게 수거인 거예요. 노상원 수첩에 있는 그게 수거인 거예요. 야, 그 유명한 분리수거. 그게 추적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과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분들 중에는 양심 고백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청주공항에 관련해서 양심 고백을 해준 분 덕분에 이제 그걸 미션을 해제하라라고 이제 국방 당국에 얘기할 수가 있었고 공론화할 수 있었죠. 지금 이것도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사이버 정찰 TF도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내가 나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이 일을 24시간 하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내가 그냥 정치 도구구나 우리 사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독버섯처럼 암세포처럼 부정선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설파하고 있고 거기에 쓰인다는 거를 자각해서 그래서 지금 2006년생 투블럭이 법원 폭동을 투입이 돼서 그걸 신호를 보내고 선동을 하고 앞장서서 했잖아요. 바로 이런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그 투블럭 청년이 2006년생이라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딱 20살이 되는 거거든요. 이 어린 청년이 잘 모르고 한 행동일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론가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고 그렇죠. 그 석동현 변호사가 그 새벽 1시에 뭐 어르신들 지역 어르신들을 만나러 있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상당히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네요. 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저는 이 내란 상황에서 국회가 특히 민주당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어제 헌재가 첫 번째였다면 많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데 앞단에서 국회에서 해놓은 상임이라든가 국조를 통해서 확인해 놓은 사실이 너무 많아서 완전히 이제 국민들한테 놀림감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도 그러고 국무총리도 자기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김용현이 그 개헌문건 줬다고 하잖아요. 어제 그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무위원 중에 누구 한 사람 찬성했다. 그거는 누구라고 의심하십니까? 그것도 김용현이 처음 얘기한 거거든요.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은 찬성했었다. 이상민 장관 아닌가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말할 수 없다, 증언할 답변할 수 수 없다. 없다. 계속. 아니 증언 선서도 안 하고 증인 선서도 안 하고 왜 나온 건지 진짜 그 태도의 오만함이 이태원 참사 때 보여준 거하고 똑같았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국가를 맡겨놨으니 진짜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좀 자꾸 이상민 듭니다. 맞겠죠.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라고 했으니까. 진짜 의심하지 않고 행복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개헌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랬겠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조만간 또 다시 모셔서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원님.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